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 아파트들이 수천 세대나 몰려있는 미분양 물량 처분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들은 할인과 임대 전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추가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이 기차역을 테마로 한 베이커리 카페 금종제가로 개장했습니다. 익산시와 은행 기업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도내 미분양 아파트의 66%가 몰려 있습니다. 파격 할인이나 임대 전환 등 각종 분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초기에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자신들만 재산 손실에 금융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신규 아파트. 전체 물량의 70%가 분양되지 못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가의 절반만 입주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5년 후 무이자 납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계산하면 입주자 이자 비용 3천여만 원이 면제된 겁니다. 익산의 또 다른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임대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분양 초기 3억 원 넘게 낸 입주자들은 재산 손실에 금융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집단 반발과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집단 행동은 와서 피켓 시위랑 하기로 했어요. 50평대 아파트를 40평대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현수막. 군산 A아파트가 내걸은 파격 할인 조건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들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분양받기 어려우면 저렴한 전세 입주가 가능하다는 다양한 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3,425세대로 늘었습니다. 이 중 익산이 1,173세대로 가장 많고 군산이 두 번째인 1,100여 세대로 두 지역을 합치면 도내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추가적으로 쏟아질 신규 물량까지 고려하면 미분양 사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쭉 연설 반응이 일어날까. 분양 사태가 계속되어. 인구는 줄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규 아파트들. 궁여지책으로 각종 분양책을 쏟아내면서 제값을 낸 분양자들이 반발하는 등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공청회 이후에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도의원 인구 하한선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익산과 군산은 현행 4개 선거구가 5개로 늘어나게 되고 부안은 1개에서 2개가 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7일 군산을 찾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새만금 신항 원포트 지정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새만금 신항이 당초 군산항 토사 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항만으로 계획됐음을 강조하며 항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군산항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국책 사업으로 24건을 발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오늘 국책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발굴된 사업을 보면 군산형 공공 워케이션 시범 사업과 새만금 동서 1축 10차로 확장, 삼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맹류 사업 다각화 지원 시범 사업 등 24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6,304억 원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산학, 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시는 10일 동물용 의약품 상용화 연구조합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조합은 우진 BNG와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업과 대학이 설립한 조합으로 대학은 전북대와 부경대가 참여했습니다. 연구조합 사무실은 익산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내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에 있어 익산시와 긴밀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시는 지난해 조성된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와 앞으로 구축될 임상시험센터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 일자리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새 플랫폼은 지역 일자리 정보를 시민들이 한눈에 파악해 일자리를 쉽게 찾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11월 문을 여는 익산 통합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의 통합심사가 이달 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글로컬 대학 추진 계획에 따라 원광보건대와의 통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학내 구성원 간 합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오는 20일쯤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통합 원광대학교로 출범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방식이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뀝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종전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업업에 종사하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이 기차역을 테마로 한 베이커리 카페 금종제과로 재탄생했는데요. 시와 은행, 기업이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익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이 베이커리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기차역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구조물 안에서 제철 과일을 올려놓은 다양한 디저트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빵들을 진열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금종제과는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와 은행 기업이 업무 협약을 맺어 만들어낸 지역 상생 모델로 옛 하나은행 익산중앙지점을 개보수해 탄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되게 주요 도시 중 하나였는데 과거에 근데 그 영해가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그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많은 지역에 좀 쇠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근로서울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그 익산시와 하나은행과 함께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상생에 기여하고자. 개보수한 베이커리 카페 1층은 빵과 함께 음료를 판매합니다. 2층과 3층은 시민들을 위한 식음 공간과 익산시 홍보 캐릭터인 마룡 상품을 판매하고 시의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팝업 매장으로 활용됩니다. 또 시는 행정 지원으로 지역 시민 고용과 농산물 사용 연계를 통해 일자리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범 운영 때부터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줄을 서 빵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익산역과 걸어서 10분 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익산을 알리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가 좀 삭막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녔죠. 근데 지금 여기가 생기고 나니까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엄청 발전될 것 같고 익산이 이 기회를 삼아서 더 좋은 발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베이커리 카페를 넘어 익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윤석열 퇴진 군산시민행동이 오늘 성명을 내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내란 행위를 동조한 것과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윤석열 석방을 지켜본 군산 시민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도내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11,17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8,300여 건이 처분됐으며 과태료는 4억 6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진입로를 막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이자와 월세, 이사비를 최대 4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희망자는 도와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주택건축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TF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해 익산 지역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근 5년 새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익산 지역 고용보험 가입자는 62,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0.9%가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1.1%와 도내 평균 1.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조기 집행이 독려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14개 시군부시장, 부군수들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갖고 집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예산 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100억 원을, 전북자치도는 여기에 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40개 양식장에 대해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했습니다. 도수산기술연구소는 3년 동안 매년 안전성 조사를 받아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이들 양식장에 대해 안전한 양식장으로 공식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안전성 조사를 받은 관리관은 2022년 43곳에서 올해 90곳으로 늘어갔습니다. 신임 익산경찰서장이 박성수 전북경찰청 경비과장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박 서장은 전주 출신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과 부안경찰서 서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고영환 전 익산경찰서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순창구는 대학 신입생에게 200만 원씩의 진학 축하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축하금은 순창군이 옥천 장학회의 사업비를 출연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함께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 진학 3년 이내인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장수군은 장수 녹반석 벼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수 녹반석 벼루장은 장수군에서 많이 나오는 녹반석을 이용한 전통 벼루 제작 기술입니다. 곱돌의 녹색 계열 반점이 있는 녹반석은 최고의 벼루 원석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장수 녹반석 벼루장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덕진 2터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 인근에 있던 50대가 사료 운반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승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 쪽으로 뛰던 중 뒤따라오던 사료 운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시와 하림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림 치킨로드 투어 체험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시와 하림은 10일 투어를 위한 협약을 맺고 영유아들이 하림 제품 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시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 생산의 중요성과 위생관리 과정을 배울 기회를 마련합니다. 군산시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4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으며 교육은 매주 토요일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수강 대상자는 비전문 취업 인력 또는 선원 취업, 방문 취업, 동반가족 체류 자격 소지자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산시를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군산시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이며 선정되면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습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해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최 전 차관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민주당의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중앙당 핵심 기구입니다. 기본사회 익산본부가 지난 주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사회 익산본부는 신보균 전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상임대표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익산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실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 방안으로 농업과 식품 바이오, 산업 육성을 비롯해 물류 중심 도시 SOC 확충, 청년 일자리 만들기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도비 7,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원광대, 원광보건대, 한국폴리텍대, 한림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18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원광대는 영화와 인문학 관련 4개 강좌, 원광보건대는 운동 중심 3개 강좌, 한국폴리텍대는 용접과 배관 관련 5개 강좌가 각각 마련됐습니다. 한림산업 캠퍼스는 재직자 역량 강화 등 3개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용안향교 대성전에서 2025년 춘기 석전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이번 춘기 석전대제는 용안향교가 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했으며 헌관, 재관 등 유림과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고선희 용안면장이 익산시 최초 여성 초원관으로 참여해 의식을 함께했습니다.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관계자 24명은 3박 4일간 일본 해상풍력 선진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군산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성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17도, 익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영하 2도에서 18도를 보여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기온 17도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최고 기온 17도를 보이며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